진짜 무서워요. 중국 차량을 한번 타보시면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동풍소콘의 iX5라는 차량을 한번 타봤어요. 타보고 나서 하루 동안 지인한테 빌려서 타보고 제가 중국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자동차를 타면서 제가 느낀 점과 이 점에서 보면 중국 자동차를 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시는 분들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서 중국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중국 회사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장점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동풍소콘의 iX5라는 차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자동차 동풍 자동차 그룹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고요. 동풍 자동차는 중국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는 엄청 큰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원 CK 모터스가 수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1.5 가솔린 터보가 들어갑니다. 변속기는 CVT가 들어가고요. 출력 150마력에 토크가 22.4 정도가 나오고 무게는 공차 중량은 1590kg이 나옵니다.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산타페나 뭐 QM6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 연비가 9.8 정도 나오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차를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네, 바로 가성비입니다. 네, 일단은 금액 자체는 2,4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내가 7년 10만 킬로 보증이 필요 없고 뭐 3년에 4만 킬로 보증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100만원이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가격에 일단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 그리고 웬만한 안전 센서들도 다 탑재가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아는 QM6나 산타페에 들어가는 옵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옵션이 들어갔는데도 2,400만원이 됩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전장이 4,685고요. 전폭이 1,865, 전고는 1,645, 휠베이스가 2,790인가 그럴 거예요. 이 정도 크기는 QM6보다는 이 전고, 천장 높이 빼고는 QM6보다는 전부 크고요. 산타페보다는 다 작지만 이상하게 휠베이스는 더 깁니다. 우리가 흔히들 차량의 실내 크기를 나타낼 때 휠베이스가 짧으면 실내가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지만 뭐 SUV는 휠베이스만으로도 실내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타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타페보다는 실내가 좀 작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현대가 이런 부분에서 실내 공간을 잘 뽑는다고 느꼈고요. iX5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으로만 따지면 약간 투싼급 준중형 SUV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중국차라고 해서 뭐 마감이 안 좋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도 마감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단차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품질, 마감, 실내 재질 등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크기만 약간 준중형 SUV에 비슷하지 실내 재질의 마감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산타페나 QM6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많이 고급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2,400만원에 사실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죠. 뭐 크기도 이만한 크기를 살 수 있을리 만무할 뿐더러 그래서 물론 중국에서는 더 싸게 팔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원 CK 모터스에서도 마진을 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400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점을 가성비로 뽑았습니다. 내가 가성비로만 생각을 하고 신차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중국차를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준수한 성능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중국차를 저도 색안경을 끼고 탔어요. 일단 그 빌릴 때부터 에이 중국차니까 뭐 삐그덕 소리가 나지 않을까 좀 불안하는 이제 감이 없지 않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행을 그래도 100km 가까이 이상 했거든요. 해본 결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시작.
누구를 데리고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의 그 주행 성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차의 그 느낌이 비슷했어요. 제가 그 현대기아의 SUV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의 SUV 옛날 기준이에요. 요즘 나오는 산타페나 소렌토도 제가 타봤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옛날 같은 경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의 SUV의 주행 질감, 주행 성능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소프트하고 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맛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현대기아의 SUV를 별로 안 좋아했던 입장으로서 iX5를 타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그 주행 성능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BMW의 주행 성능 아니면 폭스바겐의 주행 성능과도 뭐 비빌 수 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려고 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혀 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뭐 운동 성능을 제가 뭐 1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완벽하게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뭐 코너링 성능, 브레이크 성능, 고속 안정성 등 뭐 그런 부분은 잠깐 테스트했을 때 준수한 성능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욕을 먹을 수 있겠죠. 뭐 중국한테 돈 받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성능은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물론 이게 뭐 신차하기 때문에 이게 몇 킬로미터까지 유지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탔을 때는 괜찮았다. 그래서 주행 성능이 중국 차라고 해서 나쁘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유럽의 독삼사나 정말 유명하신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분들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중국은 일단 자본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받는 연봉의 뭐 두세 배를 얹어가면서 중국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행 성능을 한국은 따라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럽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잖아요. 뭐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 프리메라 리가나 스페인 리그나 영국 리그에서 뛰었던 유수의 정말 유명했던 선수들도 노년에 가서는 가끔 뭐 중국 리그를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본이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느꼈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차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느꼈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중국 차를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디자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차를 딱 가지러 갈 때 이게 차가 옆에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앞에는 나무로 가려져 있고 뒷모습 옆모습만 딱 보고 갔는데 카이엔인가? 포르쉐 카이엔이랑 비슷해요. 심지어 그 뒤에 폰트라고 해야 되나? 그 글자도 약간 포르쉐 비슷하게 해놓고 그 라인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포르쉐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휠이 너무 작아서 그게 좀 오게티긴 한데 휠 보고 카이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근데 뒷모습과 리어와 달리 프론트는 누가 봐도 폭스바겐의 티구안을 닮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크를 폭스바겐 마크로 바꾸면 진짜 차량을 잘 아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살짝 뇌정지 딱 와가지고 티구안인가? 라고 착각할 만큼 그만큼 닮았어요. 차량 디자이너가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그쪽 분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칭찬이죠. 뭐 포르쉐나 뭐 폭스바겐의 티구안 모두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차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디자인만 봐서는 깔 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익스테리어가 이쁜 만큼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뭐 재질 같은 거, 뭐 촉감 같은 거 모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크만 바꾸시면 굉장히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관종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 쳐다보더라고요.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를 해주시는 분이 이 차 뭐예요? 라고도 물어보실 만큼 디자인도 독특하고 어디 차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중국차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에 대해서 장점을 나열을 했는데 당연히 중국 차니까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중국 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AS 부분입니다. AS가 사실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현대기아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품질도 그만큼 좋고 옵션도 좋지만 그만큼 AS가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는 르노 차량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르노의 AS는 정말 힘들어요. 일단 협력 업체도 뭐 몇 군데 없을 뿐더러 예약하는데도 한 달, 2달이 걸리고요. 예약 말고도 접수를 하지만 접수도 그렇게
그렇게 썩 바로바로 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홈투홈 서비스라고 해서 집까지 찾아오죠.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현대 기아를 많이 좋아하고 애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AS가 아무래도 중국 차라서 정식 수입이 된 차량이긴 하지만 신원 CK 모터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결과 협력업체를 계속 제휴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지금 10개 정도가 있고요. 경기권에는 16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4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말로만 들으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고장이 나서 갔는데 다른 차량이 있어서 기간이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 협력업체가 동풍소콘만 전담으로 하는 업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차량들도 봐주는 업체일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AS는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실제로 이 차량을 고민하신 분들도 AS가 가장 큰 걸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원 CK 모터스에서 이 동풍소콘 IX5를 구매를 하면요, 원래 가격을 지불을 한다면 7년에 10만 킬로 정도 엔진 보증을 해줘요. 나머지 뭐 기타 부품도 보증이 되겠고요. 100만 원 할인을 받는다면 3년에 4만 킬로 정도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르노 XM3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이 잡소리라던가 품질 마감의 문제,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는 문제,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협력업체에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S 부분을 가장 큰 단점 첫 번째로 꼽은 이유였고요. 신원 CK 모터스에서도 이 협력 업체를 계속 제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그 감가상각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제가 르노 XM3를 막 칭찬하는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달리는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르노는 중고차 감가가 된다. 사자마자 내가 몇백을 잃고 시작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르노는 그만큼 감가상각이 심합니다. 왜? 일단 비주류 브랜드잖아요. 현대기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동풍소콘이라는 브랜드는 더 비주류다. 그랬을 때 물론 내가 이 차를 사서 10년 15년 타면 굉장히 그게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5년 이상을 탄 차량이 없었으니까, 뭐 제가 물론 기변병이 생겨가지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10년 5년 15년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차량 하나를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중간에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 동풍소콘이라는 브랜드 아니면 중국차를 내가 샀을 때 한국에서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 바로 팔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제값을 팔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절대 못 받습니다. 아예 반에 반토막이 날 거예요. 이 이유는 첫 번째로 중고차를 팔려면 이 선행되는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 15년식은 보통 시세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차 같은 경우는 중국 브랜드 뭐 동풍소콘이나 북기은상 같은 경우는 없어요. 데이터가 있긴 해도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게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고, 이게 시장의 법칙 중에 하나는 일단은 수요도 없겠죠. 중국 브랜드라서. 그리고 일단 공급도 사실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딜러 입장에서는 이 차량을 샀을 때 언제 팔아치울지 모르고 그만큼 보관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국차를 팔았을 때 제값을 받기 힘들 거다. 제가 예상이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중고차 감가는 내가 이 차량을 사신다고 하시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평생 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음으로 중국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자동차만큼 브랜드를 따지는 품목이 있나 싶어요. 명품 같은 경우도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따지죠. 브랜드의 이미지. 뭐 특히 시계 같은 경우는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처럼 브랜드가 가지는 그 이미지만으로도 우리한테 주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브랜드 이미지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중국차가 가지는 이미지는 솔직히 색안경을 끼지 않더라도 중국차가 가지는 이미지는 나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독일의 BMW라든가 벤츠 같은 경우, 이 독삼사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현대나 기아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만큼 히스토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중국 자동차의 역사가 짧다는 건 아니에요. 동풍이라는 자동차 그룹은요 1969년에 설립이 된 회사예요. 50년 정도 된 회사고요. 중국의 창안이라는 회사는 195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약 70년 정도가 됐죠, 설립된 지. 그만큼 역사가 길긴 해요. 하지만
이 역사가 긴 것만큼의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게 있냐라고 하면 저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의 모토가 모방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모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의 자동차 회사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가 워낙 커요. 자동차는 내가 어딜 타고 다니던 뭐 동창회를 가던 어딜 가건 내가 내렸을 때, 물론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는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중국차를 하차를 했을 때 누가 나한테 이 차 뭐예요 했을 때 아 이거 중국 브랜드야 라고 선뜻 말하기 어려운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 이미지라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 중국차가 정말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 흔히들 우리 모든 사람이 중국차 브랜드를 탄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차 브랜드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2,300만 원에 이 정도 옵션이 있고 퀄리티나 주행질감 다 좋다. 근데 살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중국차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아 이거 지금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 네. 중국차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아니요. 왜요? 아니 지금 그게 뭐 만약에 여러 사람이 많이 타서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을 쓰면 사겠는데 중국차는 솔직히 타다가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사면 안 된다? 네네. 아, 사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난 못 사겠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하나 때문이라도 차량을 안 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개혁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자본을 토대로 해서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미 한국은 따라잡았다고 뭐 매체에서도 말을 하지만 실제로 뭐 기술력은 그만큼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엔지니어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로 제가 이 중국차를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 이후로는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지만 우리가 아는 자동차 회사가 100여 가지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뭐 현대기아 어떻게 보면 회사 하나죠. 독점 체제로 가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여 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매섭게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자본도 투입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옮기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전기차에 대한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좀 현대 기아에서도 좀 위협감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성도 갖추면서 좀 좋은 차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중국 차량을 한번 타보시면 시승을 해보시면 중국 차가 이렇게 좋나? 라고 느끼실 만큼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좋은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진짜 중국 자동차에서 관심이 있다, 중국 자동차를 사고 싶다,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계공학도 입장으로서 내연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만 3만 개가 넘어가요. 그랬을 때 전기차는 그에 비해 더 적은 부품이 들어가고 만들기도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뭐 모터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중국이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전기차를 선호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기아에서도 좀 위협감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좀 가격 경쟁성을 잘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 자동차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말씀드려봤고요. 사야 하는 이유와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모두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차피 제가 사라 마라 해도 뭐 본인들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